축하해 내 마누라 축하해 축하해 내 마누라 화려한 재혼식장 입구가 벌컥 열리며 축하해 내 마누라 하고 노래 부르며 열해 동안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신부 윤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객들이 경악하는 사이 진우는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열해 전 당신이 내 산소호흡 기주를 만지며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예식장 스피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빨리 죽어야 보험금이 나오지. 그것은 아내 윤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몰랐습니다. 이 복수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배신자는 따로 있었고 그의 딸은 실험 대상으로 팔려나갔으며 가장 믿었던 사람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열해의 침묵 끝에 시작된 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극.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복수의 시작. 호텔 그랜드 볼룸의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쏟아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윤이가 신랑 주도진의 손을 잡고 단상 위에 섰습니다. 하객 300명이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의 입맞춤을 기다렸습니다. 윤희가 눈을 감고 얼굴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식장 뒤편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축하해, 내 마누라.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통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진우였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게 무슨. 도진이 윤희의 손을 놓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진우는 멈추지 않고 단상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윤희가 떨어뜨린 부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진우가 그 위를 밟고 지나가며 꽃잎들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가 단상 위로 올라서며 윤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열해만이지. 보고 싶었어? 도진이 옆에 있던 경호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사람 당장 끌어내.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진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진우가 몸을 돌리며 한 명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뚝소리와 함께 경호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른 경호원이 진우의 등을 잡으려 했습니다. 진우가 뒤로 팔꿈치를 날렸습니다. 경호원이 코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희가 마이크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열해 동안 식물인간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식물인간이었다고? 진우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찢어 안에 든 진단서를 허공에 뿌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하객들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울대 병원 신경외과 박현준 교수 명의야. 기적적 신경회복 소견서. 3달 전에 발급받았지. 진우가 단상 중앙에 놓인 마이크 스탠드를 잡았습니다. 윤희가 황급히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진우가 윤희의 손목을 잡아 제쳤습니다. 열해 전 그날 기억나? 내가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윤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이 산소호흡 기주를 만지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아니. 난 그런 적 없어. 진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식장 스피커로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빨리 죽어야 보험금이 나오지. 이렇게 질질 끌면 유지비만 더 나가잖아. 윤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저으며 외쳤습니다. 조작이에요. 저런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진우가 단상 뒤편 조작실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예식장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중환자실 침대 옆에서 윤희와 도진이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 속 윤희가 도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회사 지분 이전 서류는 준비됐어. 진우가 죽으면 전부 내 거야. 도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린 이 돈으로 새 출발하는 거지.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윤희가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끄세요. 당장 꺼요. 진우가 윤희의 어깨를 잡고 돌려 세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진짜 재미있는 건 지금부터야.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윤희가 낯선 남자들과 회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상 속 윤희가 말했습니다. 남편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건 이미 준비했어요. 문제는 딸아이인데. 낯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우리가 처리하죠. 실험 대상으로 쓰고 나면 흔적도 안 남게. 하객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희가 진우의 손을 뿌리치며 단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도진이 윤희의 팔을 잡으며 출구로 향했습니다. 진우가 단상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도진의 뒷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도진이 바닥을 기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진우가 도진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북위 37.5, 동경 127.3. 기억나? 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뭔데? 열애 전 네가 나를 밀어버린 그 절벽 좌표야. 진우가 도진의 얼굴을 바닥에 쳐박았습니다. 도진이 코피를 흘리며 신음했습니다. 진우가 일어서며 예식장을 둘러봤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예식장 밖에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차에 올라타자 운전석의 김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계좌 전부 동결했습니다. 부동산 압류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진우가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지. 차가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가 창밖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열애를 기다린 복수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챕터 2 나락으로. 예식장 사건 이틀 후 윤희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텅 빈 통장 잔고 화면이 떠 있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소파 맞은편에 앉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모든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부동산도 가압류 상태고요. 윤희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게 말이 돼? 4명의 재산인데. 강진우 씨 측에서 10년치 횡령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즉시 가처분 결정을 내렸어요. 윤희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우 그 새끼를 당장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해. 열애 동안 식물인간이었던 사람이 멀쩡할 리 없잖아.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닫으며 일어섰습니다. 그건 제 선에서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가고 윤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가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나야. 사설 구급차 구할 수 있어? 응급 후송용으로.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능은 한데 용도가 뭔데? 누군가를 좀 옮겨야 해. 정신병원으로. 알았어. 오늘 밤 11시에 보내줄게. 윤희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진우의 집 앞에 흰색 구급차가 멈춰 섰습니다. 대원복을 입은 남자 셋이 들것을 들고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대원들이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진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진우 씨 맞으십니까? 응급 이송 요청이 들어와서요.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요청했는데? 가족분이 정신과적 문제로 긴급 입원이 필요하다고. 대원 하나가 뒤로 돌아 진우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어 올리자 대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다른 대원이 진정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진우가 발로 그의 손을 차 올렸습니다. 주사기가 공중으로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대원이 뒤에서 진우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진우가 뒤로 머리를 박아 대원의 코를 부쉈습니다. 대원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진우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실장, 손님들 모시러 와. 10분 후 김 실장이 부하 넷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쓰러진 대원들을 끌어 차에 실었습니다. 진우가 김 실장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 주소로 데려가. 그리고 내가 준비한 선물 전해줘. 김 실장이 종이를 받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사설 구급차 대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온통 멍투성이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강진우 그 사람 보통이 아닙니다. 윤희가 문을 쾅 닫으려 했습니다. 대원 하나가 발로 문을 막았습니다. 돈 받기로 한 거 먼저 주셔야죠. 뭐, 일도 제대로 못하고. 대원이 윤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데 돈 안 주면 여기서 안 가. 윤희가 비명을 지르며 대원을 밀쳤습니다. 그 순간 대원들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봉지를 거실에 쏟아부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오물이 카펫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대원들이 웃으며 윤희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옷이 찢어지며 윤희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대원들이 윤희를 오물 위로 밀어냈습니다. 강진우 씨가 전화라고 했습니다. 열흘 동안 침대에 누워 당한 수치 똑같이 돌려준다고. 대원들이 거실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이웃들이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희가 찢어진 옷을 붙잡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십 명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도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가상화폐 지갑 로그인 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도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입력했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계정 비밀번호가 왜 바뀐 겁니까? 고객님께서 어제 오후 3시에 본인 인증 후 변경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나 어제 오후 내내 회의 중이었어. 죄송하지만 정상적인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신분증 사본과 얼굴 인식까지 완료됐습니다. 도진이 전화를 끊고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메시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내 회사 해킹했던 실력, 이젠 내가 쓰겠다. 강진우. 도진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윤희의 본가에 재활치료사가 찾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윤희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님, 무료 재활 상담 서비스입니다. 한솜이었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며 자연스럽게 집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혹시 물 한 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머니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소미가 재빨리 서재문을 열고 안을 살폈습니다. 벽면 책장 뒤편에 작은 금고가 보였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물입니다. 소미가 황급히 서재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을 마시며 소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침실 문 앞을 지나가며 문틈으로 안을 살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서랍에 USB가 꽂혀 있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소미가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고 위치 확인했어요. 내일 밤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해. 윤희 그 여자, 이제 뭘 할지 몰라. 챕터 3 증거. 다음 날 저녁 진우는 김 실장이 운전하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는 외곽의 낡은 창고 단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백미러로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사장님, 서버실 화재 범인을 잡았습니다. 어디 있어? 창고 3번에 묶어뒀습니다. 차가 멈춰 서고 진우가 내렸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묶인 남자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다가가 남자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누가 시켰어? 남자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진우가 남자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낡은 통장 한 장이 나왔습니다. 통장 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은별.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남자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통장을 펼쳤습니다. 10년치 입출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보였습니다. 입금자는 서윤이었습니다. 이 돈이 뭐야? 대체 무슨 돈이야? 진우가 남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남자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육원 유지비요. 뭐? 따님을 보육원에 맡기고 매달 유지비를 보내왔어요. 진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통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은별이가 살아있어? 예, 그런데 남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진우가 남자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뭐? 말해. 서윤혜 씨가 따님을 실험에 쓰려고 했어요. 실험? 남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생체 실험 동의서. 진우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실험 대상자 이름란에 강은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에는 서윤희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진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류를 움켜쥔 그의 손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여자가 내 딸을. 진우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금이 갔습니다. 김 실장이 다가와 진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 내 딸을 실험 도구로 쓰려 했는데? 진우가 남자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은별이는 지금 어디 있어? 모릅니다. 보육원에서 누군가 데려갔어요. 누가? 주도진이요. 사흘 전에 나타나서 아이를 데려갔어요. 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시각 도진은 한 연구소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철문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 확보했어.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있어? 박현준 연구소 지하야. 여기가 제일 안전해. 잘했어. 그 아이만 있으면 진우를 협박할 수 있어. 도진이 철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방 안에 은별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집에 가고 싶어요. 도진이 문을 닫으며 비웃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 아빠가 오면 보내줄게. 문이 잠겼습니다.
은별이가 문을 두드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방, 소미가 어둠 속에 숨어 건물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건물 내부를 스캔했습니다. 지하에 열 반응이 보였습니다. 작은 아이 크기였습니다. 소미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진우 씨, 목표물 위치 확인했어요. 지하 3층. 들어갈 수 있어? 지금 진입 준비 중이에요. 소미가 건물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환풍구 덮개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통로를 기어가며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3층 복도가 보였습니다. 철문 앞에 경비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소미가 마취총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경비원이 목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소미가 환풍구에서 나와 철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전자도어락 앞에서 해킹 장비를 꺼냈습니다. 비밀번호 해독이 시작됐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7295. 마지막 숫자가 나타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쉿소리와 함께 복도에 가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소미가 숨을 참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스가 코로 들어왔습니다. 소미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함정이었어. 소미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야, 잘 지내? 뭐? 내 딸과 내 여자 둘 중에 누구 먼저 살릴래? 진우가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감히 은별이를 건드리면 건드리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선택해. 30분 안에 내 계좌 풀고 재산 포기 각서에 사인해. 그럼 한 명은 살려줄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우의 다리에서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핸들을 잡던 손이 떨렸습니다. 안 돼. 다리가 마비되며 진우가 운전석에서 쓰러졌습니다. 김 실장이 황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사장님. 진우가 다리를 주무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김 실장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따님 위치 추적 완료. 좌표 전송. 진우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내려다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가 다리를 칼로 찔렀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고통이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천천히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일어서며 김 실장을 봤습니다. 은별이한테 간다. 지금 당장. 챕터 4 정체. 진우가 연구소 정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로비의 경비원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진우가 첫 번째 경비원의 팔을 꺾어 넘겼습니다. 두 번째가 경봉을 휘둘렀습니다. 진우가 몸을 숙여 피하고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경비원이 신음하며 쓰러졌습니다. 지하 3층이 어디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안내 표지판을 보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길목마다 경비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진우는 멈추지 않고 그들을 쓰러뜨리며 내려갔습니다. 지하 3층 복도에 소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진우가 달려가 소미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소미 씨, 정신 차려. 소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안해요. 함정에 걸렸어요. 괜찮아. 은별이는? 소미가 철문을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도어락 비밀번호가. 진우가 소미를 벽에 기대 앉혔습니다. 철문 앞으로 다가가 도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도어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구석에 은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다가가자 은별이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나야 아빠야.
은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아니에요. 아빠는 없어요. 진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은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은별아, 아빠가 너한테 불러주던 노래 기억나? 진우가 작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장가였습니다. 은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노래 아빠가 매일 밤 불러줬잖아. 네가 잠들 때까지. 은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진우가 은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은별이가 진우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도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가 은별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현준이었습니다. 강진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진우가 은별이를 소미에게 건넸습니다. 소미 씨, 은별이 데리고 먼저 나가 있어요. 소미가 은별이를 안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진우가 현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윤이랑 짜고 내 딸을 실험 대상으로 쓰려 했지? 현준이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지시를 따른 것뿐이야. 누구 지시? 윤희가 시킨 거라고. 진우가 현준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열애 전에 나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것도 당신이 관여했지? 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말해. 진짜 배우가 누구야? 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희와 도진만이 아니었어. 더 큰 세력이 있었어. 누구? 골든 캐피탈. 그들이 모든 걸 계획했어. 당신 회사를 집어삼키려고. 진우가 현준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현준이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골든 캐피탈 회장이 윤희를 포섭했어. 당신을 제거하고 회사를 넘기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그 회장이 누군데? 현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우가 현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말 안 하면 여기서 못 나가. 최민석이야. 골든 캐피탈 회장 최민석. 진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최민석? 진우가 신뢰했던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김 실장이 안내한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은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은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따님을 여기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요. 진우가 은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은별이가 고개를 들어 진우를 봤습니다. 아저씨가 정말 제 아빠예요? 그래, 은별아. 아빠야. 은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전 아빠를 기억 못해요. 진우가 무릎을 꿇고 은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기억하면 돼. 김 실장이 USB 하나를 꺼내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사장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진우가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사진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열애 전 사고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절벽 위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윤희, 도진, 그리고 최민석.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석 형이 그때 거기 있었어? 예. 사고를 직접 지시한 사람이 최민석입니다. 진우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주먹을 쥔 그의 손에서 뼈가 뚝뚝 소리를 냈습니다. 그 시각 윤희는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가 은별이를 찾아냈어. 이제 협상 카드가 없어.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직접 움직여야 해. 진우 집으로 가서 아이를 다시 데려와. 미쳤어? 진우 그 괴물한테 어떻게 당해? 실패하면 우리 둘 다 죽어. 알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진이 총을 꺼내 장전했습니다. 별장에서 소미가 진우 옆에 앉았습니다.
진우 씨, 제가 조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뭔데? 골든 캐피탈이 제 가족을 파멸시킨 배우였어요. 최민석이 모든 걸 조종했어요. 진우가 소미를 봤습니다. 소미의 눈에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끝내요. 최민석까지.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밤 재단 기념식이 있어. 거기서 모든 걸 끝낼 거야. 소미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비됐어요? 준비 끝났어. 진우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별이가 다가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 별 예쁘죠? 진우가 은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예쁘다. 내 이름처럼. 은별이가 진우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챕터 5 복수의 시작. 유람선 갑판 위로 붉은 카펫이 깔렸습니다. 골든 캐피탈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리는 밤이었습니다. 재벌과 정치인, 유명인사 수백 명이 승선했습니다.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뿌렸습니다. 진우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 턱시도에 붉은 타이를 맸습니다. 소미가 뒤에서 진우의 어깨를 정리해줬습니다. 준비됐어요? 진우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봤습니다. 오늘 지옥의 문을 내가 직접 열겠어. 소미가 작은 무전기를 진우의 귀에 꽂아줬습니다. 김 실장이 조작실을 장악했어요. 신호만 보내면 영상이 송출돼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람선으로 향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진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강진우 회장님, 10년 만에 복귀 소감이 어떠십니까? 진우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유람선 메인 홀로 들어서자 최민석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우야, 오랜만이야. 정말 기적 같은 회복이더구나. 진우가 최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력을 주며 최민석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형, 오늘 제대로 된 기적을 보여드릴게요. 최민석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진우가 손을 놓고 홀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대 중앙에 붉은 천으로 덮인 장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골든 캐피탈 재단의 출범을 선언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채웠습니다. 최민석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진우가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최민석이 말을 멈추고 진우를 봤습니다. 진우야, 무슨 일이야? 진우가 붉은 천을 잡아당겼습니다. 천 아래에는 대형 송출 버튼이 있었습니다. 진우가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홀 전체 벽면에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서류가 나타났습니다. 골든 캐피탈의 비밀 회계 장부였습니다. 골든 캐피탈은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장기 매매와 돈 세탁의 창구였습니다. 최민석이 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장 꺼. 이게 무슨 짓이야? 진우가 최민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윤희가 낯선 남자들과 회의하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영상 속 윤희가 말했습니다. 장기 기증자 명단은 이미 확보했어요. 대부분 신원 불분명한 아이들이고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해외 바이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진행하죠. 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일어나 출구로 향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문을 막았습니다. 진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열애 전 절벽이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고화질로 복원된 영상이었습니다. 윤희가 진우의 차 브레이크 호스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뒤에 최민석과 도진이 서 있었습니다. 최민석이 영상 속에서 말했습니다. 완벽해. 이러면 사고로 처리돼. 홀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무대로 달려왔습니다. 최민석이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조작이야. 저건 다 조작이라고. 진우가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윤희의 해외 비밀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잔고가 영원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서윤희 씨, 당신 해외 계좌 잔고 확인해 보세요. 군중 속에 숨어 있던 윤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우가 무대에서 내려와 윤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윤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열애 동안 모은 돈 전부 동결시켰어. 한 푼도 못 쓰게. 미친 새끼. 그게 내 돈이야. 진우가 윤희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녀를 무릎 꿇렸습니다. 내 돈? 내 회사에서 훔친 돈을 내 돈이라고? 진우가 윤희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열애 동안 침대에 누워서 들었던 말 기억나? 빨리 죽으라고 했지. 윤희가 진우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힘은 너무 강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야.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보며 살아봐. 진우가 윤희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 시각 유람선 하층부에서 도진이 탈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다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미와 선원 여럿이 다가왔습니다. 주도진 씨, 어디 가세요? 도진이 권총을 꺼내 겨눴습니다. 비켜. 안 그러면 쏜다. 소미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총 실탄 없어요. 어젯밤에 제가 다 빼놨거든요. 도진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딸각 소리만 났습니다. 선원들이 도진을 붙잡아 끌고 갔습니다. 선원들이 도진을 낡은 병실로 데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침대가 있었습니다. 진우가 열애 동안 누워있던 침대였습니다. 선원들이 도진을 침대에 묶었습니다. 도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새끼들아. 소미가 도진의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열애 동안 여기 누워 계시면 돼요. 메인 홀로 돌아온 진우가 최민석 앞에 섰습니다. 최민석이 뒤로 물러서며 경호원들을 불렀습니다. 이자를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진우가 첫 번째 경호원의 주먹을 받아 꺾었습니다. 두 번째를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5명의 경호원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진우가 최민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형, 왜 그랬어요? 우리 믿고 지냈잖아요. 최민석이 비웃었습니다. 믿음? 사업에 믿음이 어디 있어? 내 회사가 탐났어. 그게 다야. 진우가 최민석을 무대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경찰들이 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민석, 장기 매매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최민석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윤희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진우가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소미가 은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진우가 두 사람을 꼭 안아줬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은별이가 진우의 목을 감쌌습니다. 아빠, 이제 집에 가요. 진우가 은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람선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윤희와 최민석이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군중이 그들에게 야유를 보냈습니다. 진우가 갑판 난간에 기대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소미가 옆에 섰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우의 가슴에 붉은 점이 찍혔습니다. 레이저 조준점이었습니다. 소미가 진우를 밀쳤습니다. 피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챕터 6 두 번째 위기. 소미가 진우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총알이 소미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소미가 진우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붉은 피가 흰 드레스를 적셨습니다. 소미 씨. 진우가 소미를 안고 갑판에 엎드렸습니다. 두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난간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갑판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진우가 소미의 상처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눈 뜨세요. 소미 씨. 소미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은별이는 안전해요? 걱정 마요. 김 실장이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미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딸, 구해요. 제발, 당신도 살려야 해요. 포기하지 마요. 진우가 무전기를 켰습니다. 구급차 불러. 지금 당장.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큰일입니다. 주도진이 탈출했습니다. 뭐? 은별 양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소미가 진우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요. 은별이 구하러.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어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들것에 소미를 실었습니다. 진우가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리에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안 돼. 진우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다리를 주무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김 실장이 달려와 진우를 부축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다리가 다시 말을 안 들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진우가 김 실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은별이를 찾아야 해. 진우가 바닥을 기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손바닥이 거칠게 쓸렸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진의 번호였습니다. 진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별이를 어디 데려갔어? 도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금해? 그럼 혼자 와. 경찰 데리고 오면 아이 죽어. 어디야? 남산 폐공장. 1시간 안에 와. 늦으면 아이 목숨은 없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우가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젠장. 김 실장이 진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안 돼. 혼자 오라고 했어. 진우가 다리를 끌며 차로 향했습니다.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발이 페달에 닿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기어를 넣고 핸들을 돌렸습니다. 차가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진우의 이마에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핸드폰에서 소미의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진우 씨, 은별이 꼭 구해요. 전 괜찮아요. 진우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소미 씨. 미안해요. 그 시각 구치소 안에서 윤희가 간수에게 전화를 요구했습니다. 변호사랑 통화해야 해요. 간수가 윤희를 째려봤습니다. 닥쳐. 네가 무슨 권리로. 윤희가 간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우가 다시 쓰러졌다며? 제마비 됐다고? 간수가 윤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윤희가 비웃었습니다. 역시 그 새끼 완전히 회복한 게 아니었어. 윤희가 독방 안을 걸어다녔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폐공장 앞에 진우의 차가 멈춰 섰습니다. 진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를 끌며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녹슨 철골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진, 어디 있어? 진우의 목소리가 공장 안을 울렸습니다. 위층에서 은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아빠. 진우가 계단을 올라가려 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난간을 잡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2층에 도착하자 크레인이 보였습니다. 은별이가 크레인 끝에 묶여 있었습니다. 바람에 크레인이 흔들렸습니다. 은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도진이 크레인 아래 서서 휘발유통을 흔들었습니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왔구나, 강진우. 기어서 왔네. 진우가 바닥을 기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은별이를 내려놔. 나하고 상관없잖아. 도진이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상관없어? 내 딸인데? 제발. 아이는 살려줘. 도진이 라이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열애전 네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난 내 딸을 떨어뜨릴 거야. 진우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소미가 준 주사기가 만져졌습니다. 고농도 신경 촉진제였습니다. 부작용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고. 진우가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옷을 걷어 올리고 심장에 주사를 찔렀습니다. 액체가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불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진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도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진우의 다리에서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발목이 움직였습니다. 무릎이 구부러졌습니다. 진우가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버텼습니다. 도진이 휘발유통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라이터를 떨어뜨렸습니다. 불길이 확 올라왔습니다. 죽어라. 다 같이 죽자. 도진이 뛰어서 도망쳤습니다. 진우가 불길을 뚫고 크레인으로 달려갔습니다. 챕터 7 최후의 결전. 진우가 불길 사이를 뚫고 크레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태웠습니다. 손바닥이 쇠사슬에 긁혀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크레인 끝에 은별이가 밧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바람에 몸이 흔들렸습니다. 은별이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은별아, 눈 감아. 곧 구해줄게. 진우가 크레인 끝까지 기어갔습니다. 아래로 내려다보니 10m는 좋게 됐습니다. 바닥에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진이 쇠파이프를 들고 크레인 위로 올라왔습니다. 내 딸이랑 같이 떨어져 죽어. 도진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진우가 몸을 숙여 피했습니다. 쇠파이프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진우가 일어서며 도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어 올리자 도진이 쇠파이프를 놓쳤습니다. 쇠파이프가 아래로 떨어져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열애전 네가 나를 밀었던 것 기억나? 진우가 도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나도 살고 싶었어. 네가 너무 완벽해서 미웠어.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 했어? 내 딸까지 건드렸어? 진우가 도진을 크레인 난간 쪽으로 밀었습니다. 도진의 발이 허공에 떴습니다. 살려줘. 제발. 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열애 동안 침대에서 들었던 말 기억나? 빨리 죽으라고 했지. 진우가 도진을 난간 너머로 밀어냈습니다. 도진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습니다. 아래 그물망에 걸려 도진이 매달렸습니다. 진우가 은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크레인 아래까지 올라왔습니다.
쇠파이프가 열에 달궈져 빨갛게 변했습니다. 은별아, 조금만 참아. 마지막 매듭을 풀자 은별이가 진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진우가 은별이를 꼭 안고 크레인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공장 한쪽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길이 더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진우가 바닥에 내려서자 출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은별아, 얼굴을 내 가슴에 묻어. 진우가 은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옷에 불이 붙었습니다. 피부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출구까지 10m, 5m, 3m. 진우가 출구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바닥에 구르며 불을 껐습니다. 은별이를 놓고 확인했습니다. 은별이는 무사했습니다. 아빠 다쳤어요. 진우의 팔과 등에 화상 자국이 생겼습니다. 진우가 은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뒤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공장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연기가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구급차와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가 은별이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연기가 거치고 진우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피투성이의 그을린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은별이를 품에 안고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여기요. 부상자 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부터 확인해 주세요. 대원들이 은별이를 검사했습니다. 외상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주도지는 어디 있습니까? 진우가 무너진 공장을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있을 겁니다. 소방관들이 잔해를 뒤졌습니다. 1시간 후 그물망에 걸린 도진을 발견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온몸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도진이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네가 이겼구나. 진우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구급차가 도진을 실어 갔습니다. 경찰이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보시죠. 상처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진우가 은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소미 씨부터 찾아가야 해요. 어느 병원에 있어요? 서울대 병원 응급실입니다. 김 실장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진우가 은별이와 함께 뒷좌석에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진우가 은별이를 안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수술실 앞에 김 실장 부하들이 서 있었습니다. 소미 씨는요? 아직 수술 중입니다. 수술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진우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은별이가 진우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언니 괜찮을까요? 진우가 은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꼭 괜찮을 거야.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수술 잘 끝났습니다. 총알을 제거했고 출혈도 멈췄습니다. 진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복실로 소미가 옮겨졌습니다. 진우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소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진우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은별이는요? 여기 있어요. 무사해요. 은별이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니 깨어나서 다행이에요. 소미가 은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진우가 소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이 대신 다쳤어요. 소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과 은별이가 무사한 게 중요해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윤희와 최민석이 나란히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서윤이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윤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피고인 최민석 살인 교사 및 조직적 범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최민석이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진우는 방청석에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최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미안하다.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에서 소미와 은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소미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 시작해요. 우리 셋이. 은별이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언니,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진우가 무릎을 꿇고 은별이를 안았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진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챕터 8 새로운 시작. 1년 후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앞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기적 재활 재단 개원식. 진우가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우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열흘 동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다짐했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청중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재단은 단순히 재활 치료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곳입니다. 진우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소미가 은별이 손을 잡고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미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진우가 재활실을 둘러봤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환자 한 명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다가가 환자 옆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진우입니다. 환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대 남자였습니다. 눈빛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사장님이시군요. 저는 김태호입니다. 어떻게 다치셨어요? 교통사고요. 의사는 평생 못 걷는다고 했어요. 진우가 일어서서 환자 앞에 섰습니다.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 들었습니다. 평생 못 일어선다고.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은 걷고 계시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매일 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진우가 태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녁 무렵 진우는 소미와 은별이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틀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골든 캐피탈 사건의 주범 최민석과 서윤이가 오늘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유지받았습니다. 화면에 최민석과 윤희가 호송차에 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둘 다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윤희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은별이가 화면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 누구예요? 진우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소미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정말 다 잊어요.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소미, 은별이와 함께 차를 타고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열애전 사고가 난 그 언덕이었습니다. 황량했던 절벽은 이제 아름다운 공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나무가 심어지고 벤치가 놓였습니다. 진우가 차에서 내려 공원을 걸었습니다. 소미와 은별이가 양옆에서 걸었습니다. 절벽 끝에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희망의 언덕. 진우가 표지판을 쓰다듬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어. 소미가 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여기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예요. 은별이가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아빠, 여기 꽃 정말 예쁘다. 진우가 은별이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 달 후, 소미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우가 손을 꼭 잡고 분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은별이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동생 빨리 보고 싶어요. 곧 볼 수 있어.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진우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아기가 작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 은별이가 까치발을 들고 아기를 봤습니다. 동생이다. 진짜 동생이에요. 병실로 들어가자 소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아기를 소미에게 건넸습니다.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소미가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름 지었어요? 아직이요. 같이 짓고 싶었어요. 소미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진솔이 어때요? 진실하고 솔직하게 살라는 뜻으로.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강진솔. 우리 아들 이름이에요. 그날 저녁 진우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열애 전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어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내 다리는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걷는다.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복수가 아닌 용서로, 어둠이 아닌 빛으로. 진우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진우는 재단으로 출근했습니다. 재활실에 김태호가 평행봉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진우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천천히 하나씩. 태호가 두 번째 발을 내디뎠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정말 할 수 있어요. 태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진우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럼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소미와 은별이, 진솔이와 함께 해변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모래사장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별이가 진솔이를 안고 파도를 보여줬습니다. 진솔아, 저게 바다야. 예쁘지? 소미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이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모래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진우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네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발자국 정말 예쁘죠? 소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발자국이 제일 예뻐요. 다시 일어선 발자국이니까.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진우가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은별이가 진솔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소미가 진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더 이상 복수에 불타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네 사람의 뒷모습이 노을 속에 작아졌습니다.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발자국이 모래사장에 길게 이어졌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였습니다. 강진우의 긴 여정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열애 동안 침대에 누워 배신과 고통을 견뎌낸 한 남자가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고 마침내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윤희와 도진, 최민석은 자신들의 탐욕과 배신의 대가를 치르며 차가운 감옥에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더 이상 그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증오 대신 사랑을,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으니까요. 소미와 은별이 그리고 새로 태어난 진솔이와 함께 진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기적 재활재단을 통해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수는 끝이 났지만 진우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걷는 따뜻한 발걸음, 그것이야말로 진우가 열해 동안 꿈꿔온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